즐거운 한국어 초급 1-6과 문법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날짜, 요일에 뭐뭐 안, 뭐뭐지 않다 이런 부정에 관한 표현들을 해볼 텐데요. 와이파이 환경 꼭 체크하시고요. 자, 날짜와 요일 88쪽에 보면 이렇게 지금 두 분이 얘기를 하고 있죠. 자가씨 생일이 언제예요? 제 생일은 6월 14일이에요.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다음 주 수요일이에요. 이번 주, 다음 주 이렇게 되죠. 이런 말들이 있어요. 자가씨 생일이 언제예요? 언제? 이런 거가 날짜에 관한 거예요. 그랬더니 몇 월 며칠이라고 얘기를 해요. 몇 월 며칠, 며칠 이런 거가 다 날짜에 관한 물음과 답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요일도 있어요. 한 주를 갖다가 7개로 나눠서 일, 월, 화, 수, 목, 금, 토. 그쵸? A day of the week. 한 주에 각각의 날들이에요.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그 예전에 고대 로마 시대로부터 이 별들을 관찰하고 그랬잖아요. 그 별들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동양에서는 이게 뭐예요? 일월, 해와 달, 음양이죠. 그 다음에 불, 물, 나무, 쇠, 흙 이런 거 다 뭐예요? 음양오행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자연의 이치를 따다가 지금 요일을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날짜라는 건 뭐예요? 어느 날이라고 딱 정한 날, 뭐 일정한 일을 하는데 걸리는 날의 수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 저도 적긴 했지만 좀 어렵죠. 그러니까 어느 날이라고 딱 정한 날. 이날 이렇게 정한 날 있죠? 그런 거가 날짜다. 그리고 요일은 그 일주일에 한 주간에 하나라고 딱 정해진 이날도죠? 이날 이렇게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두 사람이 얘기하죠? 두 사람이 얘기하는데 다음 주 수요일이에요. 14일이 다음 주 수요일이라 그랬으니까 이번 주는 여기에요. 4, 5, 6, 7, 8, 9.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맨 앞에 오는 거 첫째 주, 또 마지막 주. 어제 지나갔죠? 오늘 지금이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영어를 참조로 이렇게 해보시고요. 이런 게 다 시간에 대한 표현이에요. 지금 우리 날짜, 시간 이런 거 배웁니다. 때, 뭐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어느 일정한 때 이런 거예요. 자, 예문이 있습니다. 2020년 1월 12일 목요일이에요. 예전에 2020년에 이 책을 썼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지금 문제와 답을 지금 가나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며칠이에요? 10월 13일이에요. 오늘이 몇 월 며칠이에요? 8월 15일이에요. 생일이 언제예요? 제 생일은 7월 17일이에요. 꼭 이거를 기준으로 한 건 아니네요. 그냥 날짜에 관한 거를 어느 날이라고 정한 거를 지금 예시를 한 거네요. 2020년에 1월 20일 목요일 어느 날이라고 정한 날. 지금 며칠이에요? 우리 생일이 언제예요? 또는 그럴 때 며칠이에요? 10월 13일이에요. 오늘 딱 정해주고 오늘이 몇 월 며칠이에요? 8월 15일이에요. 이 두 사람이 연도는 굳이 안 해도 알 수 있다면 굳이 연도는 말 안 해도 돼요. 생일이 언제예요? 제 생일은 7월 17일이에요. 정한 날이죠. 딱 어느 날이라고 정한 날. 이 사람은 6월 14일이라고 해서 이 대화에서는 그렇지만 이 보기에서는 또 다른 예문이기 때문에 7월 14일이라 17일이라고 그랬어요. 날짜 요일을 배우고 있습니다. 날짜 어느 날이라고 정한 날. 요일은 일, 월, 화, 수, 목, 금, 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날짜와 요일을 물어보겠습니다. 어디요? 즐거운 한국어 초 1-6과 활용을 하는 거예요. 지난번 같으면은 정확한 한국어로 갔는데 이제 바로 그 옆에 활용을 먼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순서를 좀 바꿨어요. 자, 친구의 생일은 언제입니까? 언제? 그죠? 날짜에 대한 걸 물어봐요. 달력을 보고 이야기하세요. 이렇게 달력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하나씩 각각 되어 있지만 말하려고 지금 3월, 4월, 10월, 이거 10월이라고 하죠. 11월, 6월이라고 하죠. 11월 이렇게 달력이 있어요.
거기에 이 날짜도 지금 정해놓고 요일도 했죠. 자, 이렇게 이 사람의 질문을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답을 해보는 거예요. 생일이라고 지금 주어졌어요. 생일이 몇 월 며칠이에요? 언제예요? 이래도 상관없겠죠? 근데 월, 요일 이런 걸 지금 알려고 하는 거예요. 생일이 몇 월 며칠이에요? 몇 월 며칠이에요? 자, 이거 제가 읽혀보니까 연음이 잘 안 돼서 그냥 한번 써봤습니다. 생일이 연음 몇 대표만 하다. 몇 월 며칠이에요? 무슨 요일이에요? 얘는 따로 쓰지만 연달아 읽을 때는 무슨 요일에서 니은이 더 들어가죠? 첨가가 되죠? 무슨 요일이에요? 자, 여기서 답은 여기다 쓰겠습니다. 3월 14일이에요. 이렇게 숫자로는 쓰지만 한국말로 읽을 땐 3, 14 이렇게 있죠? 수요일이에요. 근데 여기는 연음되니까 3월 14 이렇게 되죠? 수요일이에요. 이렇게 연음됩니다. 2번 4월 27일이에요. 금요일이에요. 얘도 마찬가지죠? 4, 27일이에요. 27일 연음되고 금요일이에요. 이렇게 지금 표기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10월 이렇게 쓴다는 걸 주의했었죠? 10월 이렇게 안 하고 10월 31일이에요. 31일 이것도 연음되죠? 이에요. 화요일이에요. 요일이에요. 일이에요. 이렇게 소리 납니다. 앞에. 얘는요. 4번 11월 12 숫자로는 이렇게 쓰지만 한국어를 쓸 때는 11, 12 이렇게 쓰죠? 12일이에요. 토요일이에요. 11월 12일 연음됐습니다. 5번 6월 25일 6월 썼죠? 6월 25일이에요. 얘도 25 연음돼서 월요일이에요. 11월 10일 일요일이에요. 그렇죠? 자꾸 읽으시면 연음은 저절로 됩니다. 3월 14일 수요일이에요. 생일이 언제예요? 3월 14일 수요일이에요. 4월 27일 금요일이에요. 10월 31일 화요일이에요. 11월 12일 토요일이에요. 6월 25일 월요일이에요. 11월 10일 일요일이에요. 따로따로 했지만 이렇게 한 번에 쭉 답을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정확한 한국어로 이제 드디어 왔어요. 자, 우리 반 친구들의 생일입니다. 날짜를 한글로 쓰세요. 한글로 읽는 거를 그대로 하라는 거죠.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보기에 이해를 드러났죠? 그리고 생일이 이렇게 다 주어졌어요. 표로. 1번. 에디스의 생일은 3월 14일입니다. 3월 이렇게 소리가 나죠? 연음 14일입니다. 자가씨 생일은 6월 14일입니다. 계속 반복 연습하는 거예요. 나레카씨 생일은 8월 15일입니다. 얘도 15일입니다. 이렇게 되죠. 엔젤씨 생일은 10월 14일입니다. 나트씨 얘도 10월 이렇게 했죠. 그래서 6월 10월 주의하라고 적색으로 표시했습니다. 나트씨 생일은 12월 25일입니다. 25일 이렇게 소리가 나죠. 연음할 때하고 쓸 때하고 좀 다르다는 것을 잘 보시고요. 생일이 며칠이에요? 제 생일은 3월 14일이에요. 요 얘네요. 그래서 에디와 지금 자가씨가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상황이었죠. 자, 그럼 2번을 보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달력이죠. 캘린더. 몇 월이요? 8월달 달력. 달력을 보면 날짜를 알 수가 있어요. 날짜를 모를 때 뭘 보면 돼요? 달력을 봐요. 요즘은 스마트폰이나 또는 TV, 모니터에 보면은 날짜가 써 있기도 해요. 자,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요일이라고 했어요. 요일. 그쵸? 요거는 날짜예요. 날짜가 31일까지 있는 날이네요. 몇 월입니까? 8월입니다. 얘도 지금 한국어로 지금 답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몇 월 며칠입니까? 날짜를 물어보는 오늘은 8월 16일입니다. 여기다 오늘이라고 표시를 했기 때문에 이걸 보고 답하는 거예요. 오늘 현재 실제 날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달력을 보고 하라 그랬으니까 이걸 보고 하는 거예요. 시험장이나 이럴 때는 주어진 지문을 보고 하는 거예요. 3번. 오늘은 무슨 요일입니까?
요일이니까 오늘은 무슨 요일이에요? 여기죠? 월요일입니다. 4번 아이 생일은 며칠입니까? 여기다 아이 생일이라고 메모를 해놨죠? 8월 21일입니다. 또는 21일입니다. 여기 자리가 좁아서 그냥 21일로 썼어요. 8월은 안다고 생각하고 20일입니다. 21일, 1일입니다. 1까지 단위를 써야 되겠죠? 날짜의 단위. 친구와 약속은 언제입니까? 약속 여기다 펴놨죠? 8월 26일입니다. 또는 26일입니다. 칸이 좁아서 그랬어요. 원래는 이렇게 정확하게 써야 되는 거죠. 근데 아는 사이 8월이라는 건 이미 알 때는 굳이 말 안 해도 된다 그랬어요. 친구와 약속은 무슨 요일입니까? 이번에는 문제를 잘 읽어야 되죠. 약속이 있었는데 무슨 요일이요?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이렇게 연으면 되죠. 기억이 일로 가서요. 몇 월입니까? 8월입니다. 오늘은 몇 월 며칠입니까? 8월 16일입니다. 오늘은 무슨 요일입니까? 월요일입니다. 아이 생일은 며칠입니까? 8월 21일입니다. 토요일입니다죠. 그 다음에 친구와의 약속은 언제입니까? 8월 26일입니다. 친구와의 약속은 무슨 요일에 합니까? 목요일입니다. 무슨 요일이에요? 목요일입니다. 날짜와 요일 아셨죠? 자, 이번에는 에라는 조사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장소도 에라고 많이 썼어요. 여기가 나와 있죠? 자, 언제 경주에 가요? 이럴 경우엔 장소에 경주라는 장소, 플레이스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다음 주 금요일에 가요. 금요일에 가요는 뭐예요? 이거는 시간이에요. 타임이에요. 타임. 때. 몇 시에? 이것도 시간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시간에 관한 걸 말하는 거예요. 타임. 시간에 관해서 말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기 몇 시에 3시 반에 시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장소도 물론 애를 쓰지만 여기서는 주로 시간에 대해서 말해요. 그래서 형태를 보면 12시에 시간이죠? 4월 15일에 어떤 날짜예요? 금요일에 요일이에요. 그래서 시간 또는 날짜, 요일 이런 거 다 뭐라고요? 날짜를 물어보는 거죠. 타임이에요. 타임. 그래서 에라고 써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문제풀이 하다 보면 에도 뭐 이런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제 여기 좀 볼까요? 보조사, 우리 주격조사 있죠? 나는, 너는, 이가, 우리는 뭐 이런 거 있었죠? 무엇을 뭐 이렇게 격조사가 있었어요. 그런 거와 달리 이런 말을 쓰면 또 다른 의미가 더 보조적으로 더 들어가는 말을 보조사라는데요. 에 다음에도 이런 말을 쓸 수도 있어요. 일요일에도 수업해요. 역시죠, 역시. 우리는 늘 평일만 수업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학습자님은 일요일에도 수업해. 이런 말 많이 쓰죠?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오후에만 문을 열어요. 낮에는 안 열어요. 딱 그 시간에만 여는 거 있죠? 그런 거 단독이라고 그러죠? 무엇에만 문을 열어요. 누구누구에게만 뭐 입장이 허락돼요. 17살 이상만 돼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정적으로 이런 거가 있어요. 제한을 하는 거. 또는 점심에는 문을 닫아요. 이거는 비교되죠. 평상시는 문을 다 열어. 가게, 극장, 뭐 약국 이런데 점심에는 이 사람들도 밥 먹어야 되잖아요. 점심에는 문을 닫아. 보통 이, 가 이런데 이런 거가 아니고 는, 은 이런 거는 보조사라고 그래요. 대조적이라든가 강조를 하든가. 그래서 에 다음에 이런 것도 쓸 수가 있다. 이런 걸 그냥 한번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즐거운 한국어 활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해 보세요. 그림이랑 글씨 쓰니까 너무 좁아서 이게 안 보여서 좀 조각조각 냈는데 좀 산만하죠? 번호 따라 한번 가보겠습니다. 언제 한국어 시험을 봐요? 자, 그림을 볼게요. 한국어 시험 6월 17일 11시부터 1시까지 이렇게 메모 포스트잇으로 딱 붙여놓은 걸 보고 지금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언제 한국어 시험을 봐요? 6월 17일에 봐요. 보다, 봐요 했으니까 봐요. 보아요 이렇게 되니까 봐요가 됐어요. 몇 시에 봐요? 11시에 봐요. 시작할 때를 그냥 쓰면 돼요. 11시에 봐요. 이건 끝나는 거죠. 그래서 11시에 봐요. 이렇게 됐어요. 시험을 보다 여기서 나온 겁니다. 2번
요게 연도랑 나와서 좀 글씨가 작아서 확대를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영화, 부산행이라는 영화를 지금 이거 보니까 영화 표시죠? 이거 필름이고요. 영화도 보다예요. 영화를 보다. 시험을 보다. 이럴 때는 보다예요. 눈으로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영화는 언제 영화를 봐요? 영화를 봐요. 이렇게 되겠죠? 제가 생략을 했지만요. 영화를 봐요. 2017년 10월 24일에 봐요. 보아요, 봐요. 이렇게 돼요. 몇 시에 봐요? 5시 30분. 5회차에 가서 보는 거야, 이 사람들은. 5시 30분에 봐요. 그래서 누구랑 대화하다가 야, 우리 만날래? 뭐 이렇게 해서 한 5시쯤 만나서 같이 들어간다든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요거는 11시에 시험을 보니까 그 전에 이 시험장에 들어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럴 때 이 시간, 날짜 이런 걸 잘 확인해야 되는데요. 그때 시간에는 애라는 조사를 보는 거예요. 몇 시에? 6월 17일에 11시에 뭐 5시 반에 이렇게 날짜나 이런 건 다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3번 보겠습니다. 여행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라는 동사를 쓸 거예요. 언제 여행을 가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언제 여행을 가요? 4월 16일에 여행을 가요. 언제 가요? 이것도 물어봐야 되죠. 언제 가요? 시간을 물어보는 거예요. 4월 16일 날짜를 물어보고 시간은 1시 30분, 오후 1시 반에 가요. 30분은 반이라고 이전 시간에 설명했죠. 그래서 오후 1시 반에 가요. 뭘 타고 가요? KTX 열차를 타고 가죠. 그래서 13호차 이런 거를 잘 보고 타는 거예요. 자, 여행을 가다, 영화를 보다, 시험을 보다, 여행을 가다 지금 했어요. 그 다음에 친구를 만나니까 약속이죠. 언제 친구를 만나요? 여기 메모를 했어요. 5월 23일에 친구를 만나요. 아요, 다 이렇게 썼어요. 왜 그래요? 여기 맨 처음에 예시가 이렇게 아요를 썼기 때문에 봐요. 문제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5시 반에 만나요. 5시 반이죠? 누구를 만나요? 지영이를 만나요. 이런 질문은 없어요. 그냥 여기는 언제, 몇 시에, 며칠에, 날짜에, 시간에 그 조사를 애를 쓴다. 이거를 지금 연습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정확한 한국어로 왔어요. 정확한 한국어에는 이걸 하나 더 붙였네요. 뭘 더 붙였어요? 장소에 애를 더 붙였어요. 애서를 더 붙였어요. 자, 뭐 구별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어디에 도착 지점 이런 거 할 때도 어디에서 어느 장소에서 그랬어요. 1번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장소지요. 여기는요. 센터니까요. 에서 장소예요. 에서 한국어를 공부해요. 식당에서 요것도 식당 장소죠. 에서 친구를 만나요. 나머지는 다 어때요? 몇 시에 7월 8일에 수요일에 어때요? 다 날짜지요? 그래서 시간, 때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애가 돼요. 다 애. 이거는 뭐예요? 시간을 말하는 걸 연습하는 거고 에서는 장소다. place. 지원센터에서, 식당에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 한국어를 공부해요. 식당에서 친구를 만나요. 그런데 여기는 다 몇 시에 한국어를 공부해요? 7월 8일에 생일 파티를 해요. 그날 시간이 있어요? 왜요? 7월 8일에 생일 파티를 해요. 제 생일 파티를 해요. 그래서 애로 썼습니다. 수요일에 한국어 시험을 봐요. 네, 애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애를 쓸 때 보조사 애도 뭐 애만 뭐 이런 거 썼었잖아요. 근데 이렇게는 안 쓴다는 거예요. 어제에, 오늘에, 내일에, 지금 이렇게 안 써요. 애를 쓰지 않고 뭐라고요? 어제, 오늘, 내일, 지금 이렇게만 쓴다는 거예요. 자, 이게 잘 안 보일까요? 어제, 여기까지만 쓰는 거예요. 어제, 오늘, 내일, 지금은 애를 안 써도 어떤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애를 쓰지 마세요.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2개 이상 시간 명사 계속 나와요.
이번 주 수요일 오후 이럴 때 이번 주에 수요일에 오후에 4시에 하면 어때요? 이 문장이 다 지저분해지죠. 그래서 맨 끝에 시간의 말이 계속 연달아 할 때 이번 주 수요일 오후 4시에 요 끝에만 쓴다는 거. 마지막에만 애를 붙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또 2번을 연습해 볼까요? 자, 2번. 이 사진 그림에 보면 한국어 시험이 5월 15일 금요일에 치러져요.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 되는 거죠. 자, 물어보고 있습니다. 몇 월 며칠에 한국어 시험을 봐요? 5월 15일에 한국어 시험을 봐요. 이렇게 되겠죠. 무슨 요일에 시험을 봐요? 금요일에 시험을 봐요. 지금 요 애가 눈에 보여야지 돼요. 지금 시간의 애를, 날짜의 애를 지금 보는 겁니다. 시험이 몇 시에 끝나요? 끝나는 거니까 11시에 끝나요. 됐죠? 몇 월 며칠에 시험을 봐요? 5월 15일에 한국어 시험을 봐요. 무슨 요일에 시험을 봐요? 금요일에 시험을 봐요. 제가 에라고 강조해서 읽고 있습니다. 시험이 몇 시에 끝나요? 11시에 끝나요. 네, 그래서 자꾸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반복할게요. 2번. 이것도 영화죠? 택시 아저씨. 며칠에 친구하고 영화를 봐요. 이 애를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며칠에. 9월 7일에. 2017년 9월 7일에. 제가 여기는 너무 기니까 월일만 쓴 거예요. 지금 답으로. 9월 7일에 영화를 봐요. 영화가 몇 시에 시작해요? 시작하는 거가 3회차에 지금 1시 반에 시작하죠? 1시 30분에 또는 오후 1시 반에 이래도 돼요. 시작해요. 에라고 쓴다는 거를 주의해서 보시고요. 자, 이거는 열차표죠. KTX. 승차권이에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 월 며칠에 부산에 가요? 12월 17일에. 12월 17일에 부산에 가요. 몇 시에 기차를 타요? 타는 시간이 요거죠? 9시 30분에 타요. 그죠? 9시 30분에. 12시에 도착하는 거죠. 정오에 도착하는 거예요. 자, 여기는 또 포스트 수첩에 포스트잇을 붙여놨어요. 8월 19일 수요일 2시 반에 미영, 강남역 4번 출구 이렇게 썼어요. 이걸 보고 답을 합니다. 친구를 언제 만나요? 8월 19일에 만나요. 8월 19일에 만나요. 8월 19일, 여기가 두 개가 나올 때 지금 제가 흐미하게 표시했지만 요일까지 한꺼번에 쓸 수도 있죠. 8월 19일에 만나요.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8월 19일 수요일에 이렇게 연달아 쓸 때는 이 마지막에만 쓰는 거예요. 마지막. 얘는 쓰지 않아요. 그죠? 8월 19일 수요일에 친구를 만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몇 시에 만나요? 2시 30분에 만나요. 그래서 이거 뭐야? 시간의 애예요. 때, 타임 이런 게 다 애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연달아 올 때는 맨 끝에만 붙인다. 이런 걸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문법 안이에요. 부정하는 거 부정. 그래서 안 뒤에는 동사가 올 수 있고요. 동사가 뭐예요? 동작을 나타내는 말. 안 뒤 형용사는 어떤 상태, 성질, 모양 이런 걸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기를 먼저 볼까요? 바쁘다. 이건 동작이 아니에요.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니까 형용사예요. 먹다. 이건 동작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사예요. 이건 하다, 안 하다, 이건 요리를 하다 이런 동사를 말하는 거니까 이거는 동사예요. 그런데 자, 여기를 볼까요? 동사 앞에다가 안자만 붙이면 돼요. 또는 형용사 앞, 얘도 작다도 형용사죠. 만나요? 누구를 만나요? 안 만나요. 부정이에요. 작아요? 안 작아요. 그러니까 큰 거잖아요. 그런데 안 작아요. 뭐 이렇게 신발을 신어봤어요. 그런데 작아요? 안 작아요? 딱 맞다는 거죠. 이럴 때 부정어를 요 앞에다 아니라는 no라는 말이에요. no. 부정이라는 말은요. 그래서 이런 말을 쓰는데 하다라는 동사 같은 경우에는요. 하다. 여기도 있죠. 이런 경우는
안 요리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 붙이는 게 아니라 어디다 붙인다고요? 해요 앞에다 붙이는 거예요. 이것도 안 청소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청소를 안 해요. 여기다 앞에다 붙이는 게 아니라 청소하다, 요리하다 이런 말이잖아요. 근데 다른 애 같으면 이 앞에다 붙이는데 하다가 오는 애들은 요 바로 하다 앞에다가 붙인다. 요거를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랑 이지영쌤이랑 이제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자가씨가. 선생님이 이제 물어봐요. 자가씨, 한국어 공부가 어려워요? 아니요, 안 어려워요. 이거 형용사죠? 그리고 여기다 안을 붙였고 이 사람이 어요, 아요 이런 형태로 물으니까 답이 이렇게 답했어요. 안 어려워요. 재밌어요. 그렇죠? 이 사람은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나 형용사 앞에 안을 넣어서 부정하는 거. 바빠요? 안 바빠요? 돼지고기를 먹어요?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요리를 해요? 요리를 안 해요. 작아요? 안 작아요. 청소를 해요? 청소를 안 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잘 기억해 두시고요.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활용을 먼저 해야 되겠죠? 자, 친구들하고 지금 질문 대답해요. 친구들은 뭐 해요? 이런 일들을 해요. 친구에게 질문해 보세요. 이렇게 써요. 마트에서 장을 봐요. 네, 아니요. 이렇게 두 가지의 답을 다 하는 거예요. 여기 보기에 보세요. 오늘 마트에서 장을 봐요. 네, 장을 봐요. 아니요, 장을 안 봐요. 그냥 봐요 앞에다가 동사니까 아니라고 붙여주면 돼요. 그 다음에 2번 볼까요? 고향 친구를 만나요. 만나다. 네, 아니요랬죠? 오늘 고향 친구를 만나요? 네, 만나요. 아니요. 고향 친구를, 여기 고향이 들어가는 말이죠? 고향 친구를 안 만나요. 이 동사 앞에다 썼습니다. 안을요. 세 번째 보겠습니다. 커피를 마시다. 네, 아니요. 한 번은 긍정으로 yes 이렇게 답하고 하나는 no, 아니요. 부정으로 답하는 거예요. 오늘 커피를 마셔요? 네, 마셔요. 아니요. 커피를 안 마셔요. 이제 어디 갔거나 커피를 타주거나 하는 상황에서 그러죠?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시다. 칸이 좁아서 마시다. 기본형을 항상 찾아야 되죠? 마시다. 이 다를 떼보면 어미 다를 떼보면 이 시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와야 돼요? 어요가 와야 돼요. 오나 아가 아닐 경우에는 다 어요가 오잖아요. 그러면 얘가 한꺼번에 쉬어 하면 얘가 어떻게 돼요? 두 개가 다 합쳐지면 쉬어 이렇게 발음 나는 거 아시죠? 이렇게 마우스가 안 좋기 때문에 제가 쓰고는 있는데 이런 경우는 설명해야 되니까. 그래서 쉬어가 되는 거예요. 오늘 커피를 마셔요? 네, 마셔요. 아니요, 커피를 안 마셔요. 됐죠? 쉬어요? 마시다. 띄워버리면 시가 이 양성모음이 아니기 때문에 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합쳐지니까 시 더하기 어는 쉬어가 돼요. 마셔요? 네, 마셔요. 아니요, 커피를 안 마셔요. 여기까지는 동사에다가 다 붙였어요. 그런데 이제 4번에 보세요. 한국의 숙제를 하다 동사가 나서 숙제하다죠? 네, 아니요. 네, 오늘 한국어 숙제를 해요? 네, 해요. 아니요. 한국어 여기다가 숙제하다인데 한국어 안 숙제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숙제하다. 여기에 붙으잖아요. 공부하다, 숙제하다 이런데 여기 이럴 경우에는 한국어 숙제를 안 해요. 이렇게 쓴다 그랬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를 자꾸 입에다 올려주세요. 5번. 친구하고 같이 밥을 먹다. 이 동사니까 상관없죠. 먹어요? 안 먹어요. 그렇죠? 먹다라는 동사에 앞에다 부정어를 써요. 자, 하다라는 동사는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하다 앞에다가 이렇게 써요. 청소하다, 안 청소하다 이렇게 안 쓰고 청소를 안 하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좋아하다는 이건 동사예요.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좋다가 있어요. 좋다.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좋다는 형용사 이거는 좋다, 나쁘다, 예쁘다 뭐 이런 건 형용사인데 얘는 하다가 붙었잖아요. 좋아하다. 어떤
그 좋은 상태를 상대방한테 계속 이렇게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작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안 좋아하다. 동사잖아요. 동사. 안 좋아하다 이렇게 쓴다고요. 여기서는 안 좋다 이렇게 쓰죠. 형용사니까. 얘는 형용사니까 안 좋다. 근데 안 좋아해. 너 이거 좋아해? 안 좋아해. 길 가다가 아주 멋있는 뭐 옷이 보여요. 아름다워. 그런데 야 이런 거 좋아해? 안 좋아해. 그렇죠? 안 좋아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는 야 이거 좋다. 안 좋아. 이렇게 말할 때죠. 그래서 이런 형용사, 요거는 동사. 이런 것도 눈여겨 봐두시고요. 자 그럼 또 이제 연습을 해야 되겠죠? 대화를 완성하세요. 여기 X표는 부정하라는 거예요. 고기를 먹어요? 아니요. 고기를 안 먹어요. 먹는다가 동사기 때문에 여기다 안을 썼어요. 여기는 그다지 어렵진 않죠. 해요만 주의하면 돼요. 집에 가요? 아니요. 집에 안 가요. 동사죠. 2번 한국어로 해다가 나와서 하다가 공부하다 그러니까 안 공부하다가 아니라 공부 안 해요. 안 해요. 이렇게 붙여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커피를 마셔요? 아니요. 커피를 안 마셔요. 마시다. 동사예요. 이것도 해다, 하다 이거가 나왔죠? 컴퓨터를 하다. 컴퓨터 하다. 컴퓨터를 하다. 이거랑 똑같은 형태죠? 그래서 이것도 안 해요. 이런 거. 뭘 안 해요? 공부를 안 해요. 여기는 컴퓨터를, 한국어를 공부 안 해요. 공부하다. 컴퓨터를 안 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조금만 연습하시면 그다지 어렵진 않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즐거운 한국어에는 없는데 정확한 한국어에는 요거를 또 나왔어요. 똑같이 부정형인데 이건 좀 길게 나오죠. 안 부정은 짧게 나와요. 어떤 동사나 형용사 앞에다가 머리에다 딱 나는 부정이야 이런 표시를 하지만 얘는 뭐뭐 하지 않다. 이렇게 좀 길게 나오는 형태가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어때요? 뭐뭐 하지 않다. 똑같아요. 아까 부정이라는 건 똑같아요. 부정이 뭐예요? no 이런 거예요. no. 그 다음에 어떤 행위나 상태를 부정하는 거. 행위나 상태는 뭐예요? 동사나 형용사라는 거죠. 근데 의도적으로 난 그거 안 하고 싶다고 의식적으로 안 할 때 이런 거를 많이 써요. 자, 여기를 좀 볼까요? 날씨가 추워요? 아니요. 춥지 않아요. 춥다라는 동사 항상 기본형을 찾아야 돼요. 여기다가 다를 어미를 꼬리를 떼어버리고 지 않아요 붙이면 돼요. 춥지 않아요. 이거보다 좀 길지요? 안 보통은 어떻게 추워요? 안 추워요? 이렇게 되지만 춥지 않아요 하니까 어때요? 좀 더 길지요? 그리고 요런 받침을 어떻게 받침이 이런 받침이에요. 두 개. 안 동사. 근데 얘는 어떻게 해요? 동사 저기다 지 띄고 않다. 이렇게 되는 이런 형태죠. 조금 뜻은 같으지만 받침이라든가 이런 거를 잘 눈여겨 보셔야 되겠어요.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문제에 들어가겠습니다. 소고기를 먹어요? 먹다죠, 먹다. 아니요, 우리나라에서는 소고기를 먹지 않아요. 특히 이제 각 문화마다 다르죠. 소가 우상인 저기 하는 나라에서는 소고기를 안 먹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소고기를 먹어요? 드셔요? 아니요. 우리나라에서는 소고기를 먹지 않아요. 요게 답이에요. 영화관에 사람이 많아요? 별로 사람이 없죠? 아니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적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이 물어보는 요 단어로 많지 않아요. 그렇죠? 많지 않아요. 이렇게 소리가 들리죠? 연음할 때요. 그 다음에 준수 씨 담배를 피워요? 담배를 좀 권하고 있죠? 이 사람 손 노예요. 노. 아니요. 저는 담배를 피우지 않아요. 바로 이거 의도적으로 안 하는 거예요. 이건 보통 그냥 설명하는 거고 부정하는 거지만 어떤 동작을 부정하는 거지만 얘는 어떻게 상태를 부정하는 거지만 얘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의도적으로 안 하는 거예요. 아내가 안 좋아해요. 좋아하다 안 좋아하다 나왔죠? 아니요. 저는 담배를 피우지 않아요. 아내가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이런 부정으로 쓰기도 하고 짧은 부정을 쓰기도 하는 경우에요. 미영씨 가방이 커요.
근데 이거는 커요? 무거워요? 하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가방이 크네요. 이렇게 감탄으로 보면 좋겠어요. 정답에도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네요. 미영 씨, 가방이 아주 커요. 무거워요? 아니요. 무겁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답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얘도 이 물음표로 가방이 아주 커요? 무거워요? 이 어조에 따라 다르죠? 그러면 아니요. 사실은 우리가 보기엔 이중으로 해서 좀 커 보이기도 하고 또 사람에 따라 다르죠? 이럴 때는 크다예요. 크다. 커 얘는 불규칙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없어지고 어로 변하는 것 때 기본형에서 크다 여기서 해주는 거예요. 크지 않아요. 가방이 커요? 아니요. 가방이 크지 않아요. 무거워요? 아니요. 가방이 무겁지 않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 않다 이런 말을 쓸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요 말은 이럴 땐 잘 안 써요. 보통이라든가 이렇게 의무문 물어보는 말에는 쓸 수가 있어요. 뭐뭐 하지 않아요? 뭐 이렇게 안 피워요? 담배를 안 피워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그런데 이럴 때는 안 써요. 뭐뭐 합시다, 뭐뭐 하자 이런 게 청하는 거거든요. 오늘도 식당 문을 열지 않읍시다. 어색하지요? 열지 맙시다라든가 우리 문을 닫읍시다 이렇게 표현하지 열지 않읍시다 이렇게 표현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에는 지 않다를 쓰지 않는다는 거 요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이거예요. 여기 피다와 피우다가 있어요. 이 피다는 뭐야? 스스로 피는 거예요. 뭐가 펴요? 꽃이 피다. 자기가 불은 아니겠네. 꽃이 펴요. 그렇죠? 꽃이 자동적으로 피잖아요. 근데 이거는 담배라든가 불 같은 거는 내가 저절로 담배가 피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불을 붙여서 피우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이런 게 들어가. 이런 걸 사동이라 누군가가 행위를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담배를 피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서 피워요. 피우지 않아요. 이렇게 답을 해야 돼요. 그죠? 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중간중간 좀 약간 아리송해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요? 많이 읽어주는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의 문법은 3가지였어요. 날짜와 요일에 관해서 또 시간에 장소에도 쓰지만 주로 시간에 날짜, 요일에 뭐 이런 거에 썼고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부정문. 그래서 동사나 형용사 앞에다 붙이건 짧게 안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뭐뭐 하지 않아요. 이렇게도 배웠어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쭉 되새겨 보시고요. 또 반복해서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